네, 반갑습니다. 2022년 고2 11월 모의고사 23번부터 29번까지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잘 확인해 가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본인이 미리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후에 문제 풀이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23번 지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Native American 자체가 북미 원주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미 원주민들은 종종 sang and danced, 노래를 하고 춤을 췄습니다. 뭐뭐에 대한 준비로, 공격을 개시하는 것에 대한 준비로 지금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격하기 전에 춤추고 노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neurochemical, 신경화학적인 흥분 상태인데, 이게 지금 뭐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흥분 상태가 되냐면 이러한 준비의 노래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 상태는 좋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줬어요. 뭐 하는 힘이냐면 그들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그들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토픽은요, 그냥 말 그대로 전쟁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플러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힘을 줬다니까 당연히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이 북미 원주민들이 춤추고 노래했을 때 좋았던 이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What may have begun, 지금 시작했었을지도 모르는 것. 근데 뭐로서 시작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냐면 unconscious, uncontrolled act,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서 시작했었을지도 모르는 것 하면서 대시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대시는 그냥 말 그대로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Rushing their victims, 그들의 피해자들, 그들의 희생자들을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인데, 뭘 하면서 또 희생자들을 공격했냐면 in a frenzy, 격분 상태에서요, 노래를 하고 드럼을 치면서 그들의 희생자들을 공격을 하는 것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격분 상태에서 춤을 추고 드럼을 치는 것과 함께 그들의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서 시작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 could have become a strategy, 그러니까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로서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냐면 지금 왜 전략이 되었을 수 있냐면 the victors, 승리자는요, 보았습니다. 직접 the effect,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영향을 보았대요. 승리자가 어떤 영향을 보았냐면 그들의 행동들이 미쳤었던 영향을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공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저기 있는 도우즈가 지칭하고자 하는 건 victims, 희생자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therein 앞에 있는 victors, 승리자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소유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춘 건 아닐 거예요. 다 짜고 한 건 아닌데 우연찮게 시작했던 춤을 추고 노래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좋게 결과가 나온 거죠. 희생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덜컥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했더니 승리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춤추고 노래한 게 좋은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승리자들이 보니까 이게 전략이 되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전략이 되니까 당연히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먹히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지금 이 행동을,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는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 이 문장은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기 전에 춤추고 노래를 하는 게 굉장히 플러스적인 효과를 가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두 번째인 구체적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격분한 상태로 춤추고 드럼을 치면서 그들의 희생자에게 공격하는 것과 같이 무의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으로서 시작했었을지도 모르는 것은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때문에 전략이 되었을 수 있냐면 승리자들이
직접 그 영향을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영향이냐면 그 승리자들의 행동이 그 승리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미쳤었던 영향을 직접 봄에 따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에 있는 데이도 마찬가지로 빅토르이 승리자들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승리자가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문장 구조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could have pp 하면은 일단은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could 동사 원형이 되면 안 되고 과거 일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요. 과거 일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뭐뭐 했을 수도 있었다. 했을 수도 있었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죠. 이미 일어났었던 과거 사실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지금 뭐뭐 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접속사 as에 따라서 지금 주어 the victors 그 다음에 saw 동사 나오고 있고 the fact 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생략이 됐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have an effect on 이런 식으로 effect on 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하나의 이제 동사구로 수거처럼 쓰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목적어 역할하는 effect가 빠졌죠. 앞에 선행사로 빠졌습니다. 고로 요 사이에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ich 혹은 that. 네,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비록 war dances 그러니까 전쟁의 춤이 비록 전쟁의 춤이 다가올 공격에 대하여 적에게 경고를 해주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기 전에 춤을 추면 상대편들은 저 사람들이 저 춤을 추고 공격을 할 거구나.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이제 먼저 공격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춤추는 입장에서도 뭔가 조금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쟁의 춤은 다가올 공격에 적에게 꼭 다가올 공격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자극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요, benefits, 그러니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냐면 공격자들한테 지금 문장의 주어가 여기 있는 may compensate네요. 그럼 여기 있는 benefit도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가지게 되는 정서적 자극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이득은 may compensate, 보상해 줄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해서? 기습의 상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습의 상실을 보상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although가 이끄는 절은 이런 식으로 먼저 춤을 추면은 그게 어느 정도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에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적이 먼저 이제 치니까 위험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이제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으로서 먼저 춤을 추고 노래하면 정서적으로 자극을 시키는 걸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움직이니까 적들은 뭐지? 쟤네 뭔데 저렇게 동시에 움직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정서적인 자극과 동시에 이제 움직이는 이점이 기습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또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춤이랑 노래하는 게 좋다라고 세 번째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장 나와요. 인간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면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했던 인간들은요. may have enjoyed. 자, 우리 enjoy가요, 여러분. 또 즐기다만 아시면 안 돼요. 무엇을 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may have pp는요. 뭐이었을지도 모른다. 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 어쨌든 이거 했던 사람들은 누렸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우세를 누렸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강한 우세를 누렸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뿐만 아니라냐면 적들을 겁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적들이냐면 witness such a spectacle 그러한 장관을 목격했던 적들을 겁먹게 했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강한 우세를 누렸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또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은 보는 적들을 겁먹게도 했고 그러면서 겁먹겠으니까 당연히 우리 팀이 이길, 춤추고 노래한 우리 팀이 이길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이 뜻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enjoyed와 병렬이 되어서 intimidated라는 지금 PP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19세기와 20세기 독일인들은요, feared, 두려워했습니다. 누굴 가장 두려워했냐면 the Scots. 스코틀랜드인들을 가장 두려워했대요. 그러면 왜 두려워했냐면 이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를 했겠죠. 백파이프와 드럼들은요, were disturbing,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전한 시끄러움과 그리고 시각적인 spectacle, 자극으로 교란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 이 사람들이 겁을 먹었었던 것도 지금 이 스코틀랜드인들이 백파이프랑 드럼으로 겁을 줬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서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뉘앙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전쟁에서 소리와 그리고 움직임을 활용하는 것이 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리 활용하는 게 결국 우리가 의미상으로 여기서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였고 움직임을 활용하는 게 결국 춤을 활용하는 거였죠. 전쟁터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 계속 이길 수 있다 얘기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어법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문장이 길기 때문에 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으면서 어법까지 좀 꼼꼼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4번입니다. 24번도 조금 은근히 이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고 이 지문을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목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전부 다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골라야지 너무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또 너무 제너럴한 걸 고르면 안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24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자전거 타기 열풍이래요. 근데 뭐로써? As a lifestyle, 그러니까 생활 양식으로서 최근의 자전거 타기 열풍은요, has expressed itself. express oneself 자체가 이제 무엇을 뭔가 딱 느꼈을 때 뭔가 나타내다 라는 뜻이고요. 어쨌든 최근의 생활 방식으로서 자전거 타기 열풍은 나타내 왔습니다. 자, 두 가지를 나타내 왔어요. 첫 번째, 증가입니다. In the number of active cyclists, 그러니까 the number of 하면 우리 뭐뭐의 수죠. 그러니까 active,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cyclist,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수의 증가와 and in growth of cycling club membership,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클럽 회원의 성장에 있어서 성장을 나타내왔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여러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그러니까 뭐 호주, 그리고 아시아의 도시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러한 여러 국가의 도시들에서 최근에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었는데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었냐면 적극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수도 증가하고 자전거 타는 그 동호회 멤버들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자전거 타기가 지금 열풍이 불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최근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열풍은요. 지금 여러 유럽,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호주, 그리고 아시아식 도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수와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동아리, 혹은 그냥 자전거 타기 클럽 회원의 성장에 있어서 성장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동반되어져 왔습니다. 뭐에 의해서 동반되어져 왔냐면 by a symbolic reinterpretation of the bicycle, 그러니까 상징적인 자전거의 재해석에 의해서 동반되어져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t도 그냥 마찬가지로 자전거 타기 열풍을 말하겠죠. 자전거 타기 열풍이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또 증가하니까 그걸 보고 열풍이 불었구나를 알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자전거에 있어서 상징적인 재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다라고 얘가 지금 미리 언지를 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뭐한 이유에냐면 자전거가요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for many years, 수년간 가난과 연관되어졌었던 온 이후로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수년간 가난과 연관되었던 이유로 비싼 recreational bicycle, 여가용 자전거나 아니면 recreationally inspired commuting bicycles, 그러니까 여가용에서 영감을 받은 통근 자전거가요. have suddenly become aspirational product, 갑자기 열망의 상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도시 환경에서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차 살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는구나, 좀 가난하구나 라고 이제 연상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몇 수년간 자전거는 가난이랑 연관되어져 왔는데 이제 진짜 비싼 자전거는 몇 천만 원 하고 억대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여가용 자전거나 아니면 그렇게 여가용 자전거에서 영감을 받은 통근 자전거들이 마찬가지 도시 환경에서 열망의 상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이 상징적인 재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자전거가 그냥 단순한 자전거가 끝이 아니라 열망하는 열망적인 상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다음 문장입니다. In present times, 그러니까 현재의 cycling, 자전거 타기는요, has become an activity, 활동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활동이냐면, which is also performed, 또한 수행되어지는 활동이 되었대요. 뭐에 대해서 수행이 되어지냐면, 첫 번째, its demonstrative value, 그것이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가치. 그리고 두 번째, its role in identity construction,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역할. 그리고 its effectiveness, 그것의 효과는 효과인데 어떤 효과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인상을 깊게 하고, 그리고 and signaling social status,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그것의 효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것의 효과를 위해서 수행되어지기도 하는 활동이 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가 단순히 자전거 타기 끝이 아니라 활동은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 지금 자전거 타기 대놓고 표현하는 가치도 뭔가를 드러내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게 정체성 형성에도 한몫을 해주고요. 자전거를 타는데 뭐 진짜 비싼 자전거를 타면 저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좋은 자전거 타네, 뭐 부자인가 보다, 아니면 뭔가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도 주고 사회적 지위, 당연히 높다는 걸 암시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그러한 활동이 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결국 자전거 타기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로 cycling, 어느 정도에서는 cycling, 자전거 타기가요, has turned,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a symbolic marker, 상징적인 표식이 되었다고 해요. of the well-off,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대놓고 세 번째에 못 박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게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것임을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표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법 하나 간단히 보고 가자면 여기 있는 the well-off가 왜 부유한 사람들인지 궁금해할 수 있으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복수 보통 명사. 그래서 보통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이 되죠. 한 사람들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개념이에요. 단수 추상 명사. 그래서 해석이 얘는 뭐뭐인 것, 뭐뭐한 것으로 보통 해석이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했었을 겁니다. The rich 하면 부자들,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the well-off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되겠죠. 단수 추상 명사는 뭐 많이 쓰이는 게 the most widely known, 이런 거.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지금 셀 수 없는 개념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얘는 뒤에 단수 동사가 온다. 뭐 그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분명히 가치를 지닌 소비 행동은요, by no means, 결코 제한되지 않아요. 결코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한정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샀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 행동이 자전거 타기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을 통해서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연관성인데요. 뭐에 대한 연관성, 관련성이냐면 정체성 형성과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소비니까 여기서는 조금 의역을 해주고 있어요. 과시적인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체성 형성과 그리고 과시적인 소비의 연결성은요, 특히 분명해져 왔습니다. 뭐의 경우에서?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서 특히 분명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자전거를 들고 있으면 내 정체성이 뭔가 내 지위가 좀 올라간 것 같고 좀 뭐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정체성 형성에도 미치는 거고 그로 인해 또 과시적 소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두 개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또 분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The rise of cycling, 자전거 타기 증가. A new status symbol of city dweller. dweller 하면은 이제 거주민이란 뜻이에요. 자전거 타기 땡땡, 도시 거주민들한테 있어서 새로운 지위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가 상징적으로 재해석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를 잡고 마지막 문장까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29번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선매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 쉽게 말하자면 다른 나의 경쟁 회사가 뭔가를 출시하기 전에 내가 걔네보다 선빵을 치는 걸 선매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가 신제품을 내려고 하는데 애플이 갑자기 거기에 살짝 쫄아가지고 먼저 갤럭시가 출시하기 1, 2주 전에 막 뭔가를 확 풀어버린다던가 그래서 지금 걔네 이제 상대 회사의 이제 뭔가 이 수입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선매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선매행위는요,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전략이에요. 전략이 설계되는 걸 의미해요. 뭐 하도록 설계되냐면 prevent, 목적어 from ing, prevent, 그러니까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죠. 라이벌이요, 어떠한 특정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계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선매행위는 한 전략이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왜 만들어지냐면 라이벌이 특정 활동 시작하는 거 막으려고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선빵을 쳐서 앞에 회방을 좀 놓는 게 선매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요, 선매적인 조치가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치는 그저 maybe an announcement of some intent, 어떠한 의도를 공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뭘 지금 공표를 하냐면 might discourage rivals from doing the same, 그러니까 라이벌들이 똑같은 것을 하는 걸 막는 공표가 되는 거겠죠. 라이벌들이 똑같은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의도를 가진 공표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이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먼저 너네가 출시하기 1, 2주 전인 건 알지만 우리가 먼저 이거 발표한다 하면 이제 대놓고 이제 약간 기싸움으로 우리가 이거 너네보다 먼저 했으니까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어떤 발표, 공표적인 느낌일 수 있고요. 네, 다음 the idea of preemption, 그러니까 선매행위의 개념은 암시합니다. 나타냅니다. 뭘 암시하냐면 타이밍이요, 때때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은 보통 이제 동격으로서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해석할 때는 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결정이나 행동인데요, 어떠한 시점에서 결정이나 행동은 훨씬 더 득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보다 그것을 다른 시점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매행위는 쟤네가 출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빵을 쳐야 되는 거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조금만 늦게 해도 쟤네가 먼저 더 성공을 해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결정이나 조치가 다른 시점에 하는 것보다 우리 라이벌이 뭔가를 출시하기 직전에 하는 게 훨씬 당연히 다 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선매행위는요,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포함할지도 몰라요. 한 어떤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포함할 수도 모릅니다. 뭐 하기 전에, 그리고 뭐 하는 동안이냐면 when a new entrant launches into a market,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이나 아니면 진출하는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광고의 가중치를 높인다는 게 결국 광고를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가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막 이제 입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가 이제 실제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아니면 시장에 막 나와서 한창 물건을 팔 때 우리 회사의 광고 비율을 높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광고 비율이 높아지니까 우리 회사 걸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일종의 선매 행위의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의도는요, 그 취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취지라는 건 우리 회사가 일정 시간 동안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취지가 뭐냐면 to make it more different,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it도 그것이라 하지 마시고요. 가목적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 진목적어, 투부정사 앞에 for 있으면 우리가 행위 주체가 주어랑 다를 때 쓰는 의미상 주어였죠. 위에서가 아니라 은는이가처럼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새로운 신규 가입자의 광고가 to make an impression on potential buyers,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의 취지가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새롭게 들어오는 그 새로 신규 진입자의 광고가 말 그대로 잠재적인 구매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인상 깊게 하는 거 어렵게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미리 광고를 더 많이 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계속합니다. 제품 확산은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매 행위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물건을 막 많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선매 행위 전략이 될 수 있고요. The general idea,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뭐 하는 거냐면 to launch, 출시하는 거예요. 뭘 출시하냐? 다양한 상품의 변형들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뭐 하기 위해서? There is very little in the way of market demand that is not accommodated. 그러니까 수용되지 않는 시장에 대한 수요의 방식이 거의 없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의 변형을 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확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원래 A, B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회사가 A라는 B라는 제품만 만들었는데 지금 라이벌이 되는 회사가 갑자기 지금 B의 변형으로서 C나 D를 만든다 하면 우리는 그 C 다시 D 다시 그리고 E, F, G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만 떼만고로 그냥 다 만들어서 시장에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왜냐? 다양한 변형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수용되지 않는 시장 수요의 방식이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매우 다양한 상품의 변형물들을 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rguably, 거의 틀림없이 만약 시장이 이미 상품 변형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채워져 있다면 그러면 It is more difficult. 또 비슷한 구조 나오죠.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to 앞에 for 있으니까 의미상 주어입니다. 시장이 제품 변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웬만한 제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자들은요. To find untapped pockets of market demand. 시장 수요에서 아직 점유되지 않은 시장 수요 주머니를 찾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웬만한 A부터 G까지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A부터 G까지의 변형물들이 다 나와 있으면 경쟁자들은 A부터 G까지 다 있으니까 아직 점유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품에 대한 이제 점유되지 않은 시장 주머니를 찾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번은 사실 빈칸으로도 나오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로 정말 잘 봐주셔야 돼요. 근데 개념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어법 문제니까 어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선행사가 있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죠. 고로 1번은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2번 지금 more rewarding than 해서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게 rewarding, 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치사 than이기 때문에 전치사에 해당하는 목적어로 doing이 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보통 지금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데 얘는 왜 선행사가 없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관계 부사의 선행사가 일반적인 개념일 때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같은 경우에도 the house 아니면 the hotel, the school 이렇게 특정한 장소는 안 되지만 말 그대로 일반적인 the place라는 개념에서는 선행사를 생략하고 where만 쓸 수 있고요. the time when도 마찬가지 뭐 다른 시점은 안 되지만 the time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일 땐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관계부사 when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3번, 2번, 네, 그 다음 4번이네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행사가 앞에 있는 market demand, 시장 수요죠. 시장 수요, 선행사가 있고요. that, 바로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선행사의 수랑 일치시키는데 앞에 지금 시장 수요라는 선행사는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단수 동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 untapped pockets. 네, 당연히 주머니는 점유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점유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두 개의 관계가 수동이라서 뒤에 있는 pockets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문들이 이제 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뒤에 빈칸 지문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려워질 건데 영상 보기 전에 꼭 예습을 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